한반도와 주변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4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목적인 친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대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선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그런 인식이 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의 배경 요인으로서 정권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에 대한 호감이 좀 정대하게 되고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에 대한 호감이 감소하는 그런 인식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들의 대미 인식도 좀 호감도가 정대된 반면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북한 요인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 반대로 낮아지게 되고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그런 상대적인 대척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요인을 보게 되면 주로 세대별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아주 크게 정대되었고 또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적 상황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수출의 약 한 25% 이상 중국은 중요한 교역 국가인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또 유일한 군사 동맹 국가로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경쟁 혹은 갈등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와 다 함께 협력하고 싶지만 현재 주어지고 있는 환경은 양자택일을 좀 요구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갈등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 협력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 오히려 갈등 요인이 좀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가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적인 우려도 일부 감지되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를 좀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게 되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중 관계의 핵심이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북한 핵 개발이나 통일이란 측면에서 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한미 동맹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경제적인 보복이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 차원에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주 높은 고도로 발사되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낮은 고도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높은 고도로 발사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이 사드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한 결과 중국의 보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갈등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해묵은 갈등 이슈들이 있는데요. 다 바로 역사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아직도 그 제국주의 역사를 다소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국 정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사과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것들이 양국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이제 우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국가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우익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주변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한국의 대응 반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 혹은 반일 정서는 한국에서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은 그런 전국민적인 정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반대 정서는 이념이나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반일 정서는 식민지 경험 때문에 상당히 좀 전국민적으로 결속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제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일 감정을 잘 활용하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도 때때로 이러한 반일 정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런 보수 정치인들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다 더 좀 전향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갈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른 주변국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경제, 교역, 그리고 협력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그런 의지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의 실천 방안으로서 바로 러시아는 자원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광물 자원이 많은 시베리아의 개발을 통해서 강한 러시아 건설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동을 개발시킴으로 해서 시베리아가 발전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강한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본다면 극동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사실 러시아의 관점에서 극동을 바라보게 되면 이 지역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또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면서 또 아태 지역은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 의해서 활발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관점에서는 극동 지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별다른 우려 없이 크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가스 교역이라든지 낮은 하산 철도 연결 그리고 극동 지역에서의 영농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